저의 사연은 바로 그 남자. 이 사연은 이제 대구에서 자취를 하던 연주 씨가 겪은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담인데요. 자, 2014년 여름 천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대구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 자취방을 이제 알아보다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좀 낡긴 했지만 이렇게 작은 마당도 있고 꽤 포근한 느낌의 작은 2층 집이었어요. 좋네. 근데 제가 살 곳은 그 집의 1층. 집도 마음에 들고 또 출퇴근하기도 딱 좋은 위치라서 더 볼 것도 없이 아, 여기다 하고 바로 이제 계약을 했죠. 근데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덕 팀장님, 그게 뭘까요? 뭐지? 집 뭐 월세? 풍수지리? 집 구할 땐 낮에만 볼 게 아니라 밤에도 봐야 된다는 거. 밤에 봐야 돼요. 예. 이제 들뜬 마음으로 이삿짐까지 다 옮겼는데 이제 낮에는 그렇게 아늑하고 따뜻했던 집이 해가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불빛 하나 없는 정말 깜깜한 마당에서 나뭇잎이 슥슥슥슥 바람에 이렇게 흩날리는데 뭔가 으스스하고 약간 이상하게 소름이 돋는달까? 다음 날 아침 마침 계단에서 내려오던 2층 세입자 부부랑 마주쳤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들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둘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도 없고 뭐 시끄러울 일은 없겠다, 이렇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뭐가 있나요? 며칠 뒤에 제가 일찌감치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쾅쾅! 뭐야? 나 이거 너무 쾅! 이런 요란한 소리에 자다가 번쩍 눈이 떠진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가 넘었더라고요. 뭐야, 이 시간에. 아,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콩! 콩콩! 콩!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 소리는 제 방 천장 바로 위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층간소? 아, 뭐지 이 시간에? 순간 좀 짜증이 확 났지만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냥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매일같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우나 보다. 그것도 꼭 새벽 4시에. 정확하게? 아니, 대낮도 아니고 새벽마다 뭐 하는 거지? 부부싸움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그 쿵 소리 말고는 별다른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래도 새벽 4시마다 쿵쿵거리는 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윗집 남편을 마주친 저는 저기요. 혹시 새벽에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새벽이요? 왜요? 아니, 새벽마다 위에서 쿵쿵거려서 좀 많이 시끄럽거든요. 근데 남편 표정이 묘하게 이상한 거예요. 수상한데? 약간 수상하다. 눈꺼풀을 파르르 떨면서 막 깜빡거리는 게 뭔가 좀 들킨 느낌? 그러다 갑자기 좀 이상할 정도로 저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던지 뭐 조심하겠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도 없이 저를 그냥 쳐다만 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튼 조심해 주세요. 그렇게 대문을 나섰는데 아니, 생각할수록 열이 받더라고요. 그치. 증거가 없어서 저러나 싶었던 저는 또다시 그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급습하자. 그치. 소음이 들리면 곧바로 이제 2층에 올라가서 항의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4시니까. 다음 날 새벽 4시
어김없이 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지금 바로 올라가면 윗집 부부도 발뺌하지 못하겠지 싶어서 2층으로 후다닥 올라갔어요. 근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 쿵쿵거렸는데 싶어서 현관이며 거실 창문 쪽이며 이리저리 살피는데 현관문 아래쪽으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이 특이하게 유리문이었는데 그 문 위쪽 3분의 2는 반투명이고 나머지 그 3분의 1은 투명해서 안에 놓인 신발들이며 뭐 다 훤히 보이더라고요. 아래쪽만 보이게. 그래서 제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아, 벌써 무서워. 집 안을 들여다봤어요. 번뜩이는 두 눈과 딱 마주친 거예요. 보고 있어. 누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로 저를 뚫어져라 저를 보는데 온몸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왜 근데 봤어? 보면 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그 집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네. 덥수룩한 머리에 피골이 상접한 정말 푸페인 볼. 순간 깨달았어요. 아, 저 사람 윗집 남편 아니구나. 그때였어요. 그 남자의 입이 양쪽으로 쭉 찢어지면서 절 향해 이 남자한테 잡히면 큰일 나겠다. 저는 집 밖으로 미친 듯이 뛰어나갔어요. 2층 계단을 뭐 굴렀는지 뛰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정신없이 뛰다가 다행히 저 멀리에 파출소가 보이더라고요. 집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 젊은 여자가 새벽에 정말 산발이 돼서 들어오니까 경찰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잡초 지정을 얘기하고 이제 경찰들은 윗집으로 바로 갔죠. 낯선 남자가 해코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근데 도착해보니까 아까와는 다르게 2층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켜져 있어.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 남편이 나왔고요. 저 신고 받고 왔습니다. 저 혹시 저 뭐 별일이 없으셨나요? 근데 이 집 남편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무덤덤한 얼굴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별일 없으니까 오늘 들어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새벽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으니까 얼마나 황당히 있겠어요. 놀랬죠. 예. 근데도 남편은 너무나 차분한 표정으로 더 이상해. 아, 괜찮아요. 아무 일 없습니다만 반복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네. 새하얗게 질린 아내의 표정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경찰들이랑 전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문제 없다는데. 다음 날 저기요. 계세요? 윗집 아내였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이 파리한 얼굴이더라고요. 문을 열어줬더니 다짜고짜 제 옷자락을 덥석 잡는 거예요. 맞죠? 저만 본 거 아니죠? 뭘요? 어제 그 남자요? 네, 그 남자. 그 남자 사람 아니에요. 어? 뭔 소리야? 사람이 아니라니 그럼 귀신이라는 건가? 윗집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 황당했어요. 제가 이사 온 다음 날부터였대요. 쿵쿵쿵 쾅! 온 집안을 울리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마찬가지로 새벽 4시였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 혹시 도둑이 들었나? 두려운 마음에 살짝 방문을 열어서 봤는데 문틈 사이로 웬 낯선 남자가 뛰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 이 뭐야? 정말 기절할 듯이 놀래서 자고 있던 남편을 막 흔들어서 깨워서 이상한 사람 있어.
이상한 사람 있다니까. 무슨 소리야? 아무도 없잖아. 그 사이에 남자는 사라지고 없고 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못 봤구나. 근데 처음에는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믿더래요. 그러다가 저까지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이사를 가자고 근데 하더라고요. 마침 밑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경찰이랑 찾아왔을 때 모른 척 했던 거는 소문이 퍼져서 다른 세입자가 안 들어올까 봐. 이상하게도 나름대로 또 그랬던 거네. 그치. 네. 솔직하게 말 안 해서 미안해요. 근데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남자 한 곳에서만 뛰어요. 아가씨 방 바로 위. 그 자리에서요.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는 건지. 게다가 귀신이 내 방 위에서만 뛴다? 왜 거기서만 뛰지? 전 코웃음 친 걸 후회하게 됩니다. 한동안 저는 정말 귀마개를 끼고 자면서 쿵쿵 소리를 무시하기로 했어요. 윗집 부부가 이사 가면 괜찮아지겠지 생각만 했던 거죠. 그렇게 며칠 뒤에 윗집 부부는 정말 이사를 했고 정말 홀가분하게 이제 해방이다. 끝났다 싶은 마음에 그날 밤은 거실 소파에 들어 누워서 영화나 보자 생각했죠. 밤 늦게까지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또다시 윗집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위층이 아니라 어디야? 바로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옆에서. 소름.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정말 온몸에 털이 바싹바싹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가까워진대. 어떻게? 눈도 못 뜨고 정말 가만히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쿵, 쿵, 쿵. 슥은 뭐야? 또 슥은 뭐야? 바닥에 묵직한 뭔가 이렇게 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소리가 없었는데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친 윗집 아내의 한마디. 뭐? 그 남자 방 쪽에 없어요. 그 남자 오른쪽 발이 없어요. 설마 하는 생각에 눈을 슬며시 떠보니까 한쪽 다리로 휘청이면서 그러다 쾅 바닥에 넘어지더니 다리를 쓸면서 기어다니다가 기는 소리. 다시 서서 뛰고 넘어지고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 남자가 기어다니면서 쓸리던 그 소리는 1층에선 안 들렸던 거예요. 근데 바닥을 기던 남자의 그 몸짓이 멈칫하더니 남자가 저를 향해서 막 뛰어왔고 놀란 저는 정말 미쳤나 봐.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전 그 집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쪽 다리로 뛰어다니던 그 남자. 도대체 뭐였을까요? 들려드릴 이야기는 터의 용도입니다. 용도. 그러니까 어떤 장소, 터의 용도라. 예. 충청북도 청주에서 양현정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중학생이 되던 해에 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오면서 일어나는 공포 경험담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현정 씨의 엄마 그리고 제가 당시 14살이었던 딸 현정 씨로 빙의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당이 있는 2층짜리 단독 주택에 살고 있었어요. 이리 와, 밥 먹자. 네.
어느 평화로운 주말 오후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왔어?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뭐 올 사람 있었어? 뭐니? 조그만 게 네가 나가봐. 아니야, 언니가 나가야지. 빨리 너가 나가. 싫어. 현정이가 언니잖아. 얼른 가서 누군지 보고 와. 결국 또 제가 당첨되고 말았습니다. 맨날 나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동생으로 태어나는 건데. 투덜거리면서 대문을 확 열었어요. 알록달록 색동 저고리가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정말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왜? 진하게 화장한 눈, 빨간 립스틱을 두껍게 바른 입술, 화려한 한복을 입은 사람이 저를 무표정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 앞으로 떡을 내밀더니 옆집에서 왔습니다. 저는 쭈뼛쭈뼛 떡을 받아들고 곧바로 뛰어갔어요. 엄마, 있잖아, 어떤 아저씨가 방금 본 모습을 정말 숨도 안 쉬고 다다다다닥 쏟아내자. 아, 박수무당인가 보네. 동네 박수무다. 이사 왔다고 떡도 주고 싹싹하다면서 부모님은 별일 아닌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뭐 모당이 이웃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옆집 아저씨는 겨우 하루 만에 최악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다음 날 밤 그렇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래. 귀가 정말 찢어질 것 같은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어요. 시끄러. 한밤의 평화를 깬 그 소리는 요란한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였습니다. 못하는 거. 부모님은 놀란 저희를 달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옆집에서 이사 와서 구슬하는 것 같은데 금방 끝날 테니까 좀만 참아보자고요. 하지만 웬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판이 벌어졌어요. 하루 종일 귀가 먹먹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좋은 시위 아니에요? 어느덧 5일째 도저히 못 참겠네. 시끄러운 것도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못 살아. 엄마가 씩씩대면서 옆집으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막 눌렀지만 굿소리에 묻혀서 그런지 들리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봐요, 좀 나와봐요. 대문을 막 부술듯이 두드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시끄럽게 울리던 굿소리가 뚝 멈추더니 감히 이게 어떤 곳인데 방해를 해? 무당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부정타기. 뭐라고? 여기 당신만 살아? 아니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굿인지 뭔지 한 번만 더 하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이거 정신 못 차리네. 내 그 가족 명줄이 내 손에 달렸어. 아,
정말 처음 듣는 협박에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었어요. 저주자, 저주. 와. 며칠 후 밖에서 친구랑 놀다가 저녁이 다 돼서 집에 왔는데 어쩐 일인지 굿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벽돌을 밟고 옆집을 슬쩍 훔쳐보려고 하는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액체가 얼굴 위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몸 급급 여울량 잡아, 온몸 급급 여울량 잡아. 옆집 무당이 주문을 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 쪽으로 피를 막 뿌리는 거예요. 아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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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래? 무당이 우리 집에 피를 뿌리고 있어. 뭐?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무당이 우리를 저주하고 있구나. 왜냐면 며칠 전부터 저에게 이상한 게 보였거든요. 느끼고 있었구나. 무당에게 따지고 온 그날 내게 가져온 명줄이 내 손에 달렸어. 아, 우리 집 명줄을 쥐고 있다고? 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찝찝했어요. 안방에 누워 뒤척이고 있는데 또다시 굿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저러는 거 뭐야? 마당 한편에 심어진 대나무 사이로 시커먼 형체가 보였어요. 그것은 넘어올 듯 말 듯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지 마! 오지 마! 그 순간 스르르 그 형체가 사라졌어요. 그것은 매일 밤 굿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안 됐다. 엄마, 괜찮아? 아프지 마. 얘들아 밥 먹자. 네. 저 무당이 또? 무당이 또 굿판을 연 거예요. 그것도 우리 집 담벼락 바로 앞에서요. 피가 가득 담긴 양동이를 가져와서는 시뻘겋게 피를 뒤집어 쓰고 우리 집을 저주하듯 노려보면서 그만하라고. 순간 안방에 누워있는데 그 남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순식간에 담벼락을 내려와서 안방 창문을 뚫고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때 그놈이 제 배 위에서 뛰고 있었어요. 양손을 위로 흔들면서 마치 무당이 구슬하는 것처럼. 그런데 남자의 두 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발 없어. 귀신이야. 뜯긴 듯 핏줄과 살이 뒤엉켜
너덜거리고 있었어요. 아, 정신 차려! 깨어나 보니 가족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어. 우리 제발 이사 가자. 저놈의 무당 새끼. 내가 가만 안 둬. 그리고 무당과 단판을 짓겠다며 뛰쳐나갔습니다. 문을 여는데 무당이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오, 너무 무서워. 어디 갔어 발 없는 놈? 쟤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옆집 사람들 여러 죽어 나갔지. 발 없는 귀신이 잡아먹은 거야. 뭐? 그러니까 매일 밤 우리 가족을 괴롭힌 구판이 옆집에 붙은 귀신을 잡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귀신을 우리 집으로 쫓아냈어? 저걸 타고 넘어왔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우리 집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대나무에는 귀신을 부르는 힘이 있는데 우리 집 대나무 뿌리가 옆집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뿌리를 타고 발 없는 귀신이 도망쳐 온 거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와 남편은 대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무당의 도움을 받아 뿌리까지 모조리 태워버렸어요. 그 후 신기하게도 발 없는 귀신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해결해 줬네. 그때 알았습니다. 귀신이 자리 잡은 터에 사람이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요.